미국은 지금도 김정은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을까? 답은 of course입니다. 하루아침에 시작된 건 아닙니다. 미국의 특수전 사령부는 사실 198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모가디슈 공항에서 독일 특수군을 보고 77년 독일 특수군의 작전을 보고 미국도 특수군 사령부를 만드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80년입니다. 80년에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대사가 볼모로 인질됐습니다. 인질로 잡힌 데 대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이글 클로, 소위 말하는 독수리 발톱이라는 작전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 영토에 특수부대를 보낸다는 게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돼가 미국이 사실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특수군 사령부라는 별개의 부대를 만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크게 실패한 걸 경험으로 교훈으로 삼아 이 기존에 있던 육군 해병대 소속의 특수부대를 보낸 게 아니라 특수군 사령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합동작전 할 수 있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특수군 사령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특수전 사령부는 영어로는 US SOCOM이라고 불러요. US SOCOM 해가 US Special Operations Command라고 하는데 이게 지역별로 사령부가 있고 8개가 있고 각 군별로 5개가 있습니다. 각 군별로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통합특수군 사령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미국은 6개의 해외 지역별 사령부가 있는데 특수군 사령부는 8개가 됩니다. 중부 특수군, 유럽 특수군, 태평양 특수군, 주한 특수군, 남부 특수군, 아프리카 특수군, 통합 특수군입니다. 이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평상시 훈련을 합니다. 극소수의 숫자를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공한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이 특수군의 구성 멤버들을 보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델타포스 같은 경우에 델타포스는 엄밀하게 육군에 소속된 특수부대가 아니고 통합특수전사령부에 소속된 특수전력입니다. 델타포스. 물론 구성 요소는 주로 육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육군 자체에 소속된 거로는 그린베레라든가 그 다음에 레인저가 있습니다. 75 레인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이비 소속의 해군 소속의 네이비 실이 있습니다. 네이비 실은 사실 데브그루 해가지고 영어로는 데브그루한데 데브그루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디벨로프먼트 그룹이라는데 이름은 그 이름 약자 앞자를 따서 DBGRU로 데브그루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네이비 실은 2개의 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팀 6를 창설하는 것처럼 보도를 내므로써 러시아에게 혼돈을 주기 위해서 팀 6로 팀 6, 6개 팀을 창설하는 걸 정보를 역정보를 흘려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네이비 실은 6개의 팀인 줄 알지만 실제로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델타포스와 통합특수전사령부 소속인 델타포스와 그리고 네이비실 해군에 소속된 해군 특수전사령부의 네이비실의 역할이 아주 돋보입니다. 주한 특수전사령부도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본토에서 와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주한 특수전사령부에 소속된 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훈련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특수전으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은 2001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일 처음 특수부대가 전투한 것은
2001년 9.11 사태가 터지자마자 보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조 브레이크라는 6명의 비밀 공작 부대를 아프간에 파견해가지고 거기 정보를 파악하고 그 현지의 사령관들을 매수하고 뭐 이렇게 회유하고 하는 작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바스람 공군기지를 뒤따라 이제 소위 말하는 특수전 분견대들과 그리고 델타 포스들이 들어와서 이 작전을 합니다. 탈레반 공격 작전을 해죠. 이런 사건이 있고, 또 칼라이 감독의 감옥에 오랫동안 붙들려 있던 CIA 요원을 구출하는 특수부대의 전투도 2001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이라크 전쟁 때도 특수부대가 파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가장 성공적인 특수전 부대의 그 전투라는 것은 2011년 작전 이름 제로니모라는 작전으로 작전 구호가 제로니모, 암호가 제로니모고 넵튠 스피어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를 사살했습니까? 이 네이비실이 한 거예요. 네이비실이 주도가 돼가 한 건데 빈라덴 사살 사건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빈라덴 사살 사건을 누가 했어요? 누가 대통령 때 했어요? 오바마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은 특수전의 이 특수작전으로 적국이나 불량국가의 지도자나 두목을 참수작전 할 수 있는 걸 실제로 성공도 해봤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워싱턴 포스트지의 부편집장인 밥 우드워드, 여러분 밥 우드워드는 잘 아실 겁니다. 닉슨 대통령 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특종 보도를 해서 상을 받은 사람이죠. 퓰리처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낸 또 다른 책이 공포,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이라고 묘사를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오바마 대통령도 북쪽을 선제 타격할 걸 검토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나왔지만 이것은 특수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뭐 일단 상당한 숫자가 관여되는 전투 형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 성공할 여지가 부족했다고 판단.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이 모르는 곳에 숨겨놓은 핵탄두 하나라도 남았을 때에 남쪽에 주는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접었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특수전 부대의 힘을 빌린 김정은을 참수하는 작전 계획도 하고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한특수전 사령부가 따로 있다니까요. 주한특수전 사령부 여러분 아셨어요? 사실 이건 2급 비밀이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셨을 거예요. 주한특수전 사령부 자체의 존재 자체가 2급 비밀은 아니지만 그 구성 멤버들은 거의 알려지지 않습니다. 김영철이 폼페이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줄 거 없으면 오지 말라 했지만, 사실 그 편지를 보내기 전에 컴플레인을 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야, 너들은 우리를 공격할 생각이 없다면서 일본과 그리고 필리핀과 진해만을 미 항공기로 들락거리면서 계속 훈련하고 있는 게 뭐냐? 밝혀라. 이거는 공개적인 미일 간의 합동 훈련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 속에는 진해만을 왜 옵니까? 진해만을. 주한 특수준 사령부 소속인 특수대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김정은 참수작전을 지금도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카드를 끄집어내면은 김정은에 대해서 북폭을 하겠다면은 특수전 형태가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무식하게 우리가 뭐 이라크 전쟁 때처럼 했는 것처럼 혹은 중동 전쟁에서 했던 것처럼 쿠웨이트 전처럼 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많은 인력을 끌고 들어가서 도시 시가전을 하고 사막전을 하고 갈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왜냐하면 전면전으로 갈 때 남쪽도 똑같이 전쟁 바닥이 되니까. 그러나 이 특수전은 이 특수전 부대의 좌우명이 어떤가. 미국의 적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더라도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제재한다가 그들의 좌우명이에요. 문 대통령이 뭐라 해도 관계없다는 거죠. 시진핑이 뭐라 하든 김정은이 뭐라 하든 미국이 적이라고 찍으면은 다른 나라 주권, 한국의 주권 관계없이 침해하더라도 끝까지 따라가서 제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수전 부대들의 좌우명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도 이 특수부대, 만약에 일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특수부대를 써서 김정은 참수작전을 계획을 하고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핵감도 안 되는 북한의 김정은, 하루아침에 핵감도 안 되는 북한의 핵탄두 숫자, 이거를 미국의 군사력으로서 감당을 못해서 계속 망설이고 제재, 그 다음에 대화, 이 카드를 동시에 쓰자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국제 문제화 되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카드를 지금 쓰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국제 문제화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전쟁이 아닌 특수전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빈라덴 사살작전에 동원된 숫자가, 총 동원된 숫자가 20명이 안 됩니다. 빈라덴이 도시농가 3층 안쪽 방에 기거한다라는 정보까지를 파악해냈습니다. 이것은 CIA에 있는 패라밀리터리 준 군사 부대들의 역할이고, 중군사 부대들이 분석하고 CIA 소속의 중군사 부대는 특수전 사령부에 소속된 특수부대 이상으로 이들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정보와 전투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려서 김정은과의 회담을 하겠다라는 그것도 한번 한 장면을 내보내면서 자기 인기를 회복하고 중간선거로 쓰겠다는 셀프 디시빙, 자기 기만으로 머리만 헷가닥 돌지 않으면은 북한 문제를 미국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도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참수작전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카드를 절대 포기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트럼프는 10월달 미북 정상회담을 연다라는, 트럼프가 10월달 미북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 언론들이 혼자 떠드는 얘기예요. 트럼프가 바보입니까? 확실하지도 않은 몇 번이나 속은 김정은 말에 또 붕 떠서 미국 국내 여론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불확실하다고 불안해하는데 리스크를 걸까요? 트럼프는 지금 두 가지 카드 가지고 자기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압력, 그리고 미국 내의 경제적 성공, 이 두 개의 모든 걸 집중하지 에너지를 옆으로 흩는 것은 트럼프의 작전으로서는 미스예요.
탄핵으로 끌고 가도록 어떤 의미에서 분위기를 트럼프가 유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역풍을 맞을까봐 섣불리 그 카드를 잡고 전면에 아주 나서서 총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에 기고했다는 백악관 내의 고위관리, 우리는 당신을 지키는, 견제하는 저항 세력이다 한 것도 트럼프가 그렇게 방방 뜨면서 내놓는다라는 얘기선 단순하게 트럼프가 그 성질, 정말 독특한 성격 때문만일까요? 저는 훨씬 더 깊은 계산이 있다고 봐요. 민주당을 자극시켜서 다시 말하면 국민 여론들로 하여금 뭐 무당파의 49%가 탄핵을 원한다, 46%가 원치 않는다고 하니까 그걸 민주당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트럼프의 저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제발 민주당이 이거를 탄핵으로 끌고 가주기를 바라도록 어쩌면 함정을 파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트럼프가 머리가 돌아간다면 미국 정상회담은 안 해야죠. 폼페이오가 찾아가고 또 하고. 미국 정상회담이에요. 이거는 자살골이에요. 볼턴이 원래 연말까지 가능성을 열어두는다 하는 것은 무조건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쇼를 해달라는 거예요. 11월 전에 열릴 가능성 전혀 없으니까 연말이라고 했어요. 왜? 공화당이 이기면 하는 거 고려해보겠다 이 뜻입니다. 그 이상 no more than, no less than that.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김영철이 김정은의 참수작전을 걱정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을 거쳐서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도 비핵화 없이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 없이는 김정은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을 수도 있다는 걸 김정은이 깨닫는다면 허튼 수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는 그렇게 모를까요? 이런 미국의 특수전 사령부의 움직이고 있음을 제대로 안다면은 이번 9월에 가서 200명이나 끌고 가서 해야 될 얘기는 딱 하나예요. 국회를 속이면서까지 14선언을 실현시키는데 드는 돈이 14조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6,800억 원 정도만 가지고 그걸 하자라는 얘기는 속이는 거죠. 눈 감고 아웅하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에게 가서 평화 제스처를 쓰자라고 200명을 데리고 가는데 그저께도 방송했지만 이 200명 반미주의자로 찍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미국이 원치 않은 짓을 북쪽에까지 찾아가서 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눈치가 더 빠른 게 정치인보다 기업인이에요. 기업인들은 지금 가도 오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안 가면은 임종서한테 찍히고 가면은 미국한테 찍힐 거다. 미국한테 찍히면 기업이 어떻게 돼요? 지금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우면 도망갈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한국이 이런 미국의 전략을 제대로 안다면은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200명 데리고 가가 평양 냉면 먹고 들쭉술 마시면서 쇼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로 돈 넣어주겠다는 약속하고 이거 하고 올 것이 아니라 김정은 네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우리도 같이 남쪽도 같이 좀 살자. 그러려면은 비핵화해라 라는 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북쪽을 가서 같이 무덤 파자는 얘기만 하고 올 승산이 크다라는 거 생각하면은 참 앞이 캄캄합니다. 미국은 지금도 김정은의 목을 딸 참수 작전을 준비를 하고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빈다덴 죽이려고 2011년이 아닌 2001년부터 시작해서 10년에 걸쳐 미국은 끈질기게 훈련하고 결국 2011년에 빈라덴을 찾아서 죽입니다. 김정은도 그와 비슷한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핵화만이 딴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종전선언 먼저 해라 이런 배짱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비핵화만이 당신 목숨도 유지하고 북한 인민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핵 없는 국가가 되고
다 같이 사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 문 대통령이 좀 가서 설득하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